이 글자는 심을 가자와 함께 무한 생기를 발산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나 가장 흉하다는 X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름을 짓더라도 이 사전을 사용할 것이니 하루속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현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역 생기정명관 이름연구소 선현재입니다. 오늘은 이름에 쓸 수 있는 글자와 쓸 수 없는 글자를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름 속에는 20여 가지의 기운이 들어있습니다. 이 20여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만 잘못되어도 생기가 줄어들거나 기가 없는 상태, 즉 무기로 변합니다. 그러나 만약 한문 글자 하나를 잘못 선정하면, 예를 들어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이 좋다고 생각해서 살기가 나오는 글자 하나를 이름에 쓰게 되면 앞서 나오던 생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이름에서 살기가 나옵니다. 이름을 지을 때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예부터 한문 글자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법원 임명용 사전에 나온 뜻만 믿고 글자를 선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문 글자의 기운은 글자의 근본에서 나오므로 뜻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이름 속 생기와 살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 삶의 행로 중 많은 부분을 이름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00년, 1000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역사를 살펴보아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재벌 집안에 태어나도, 왕가에 태어나도, 왕의 자리에 있어도 이름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이 아려오는 역사 속 단종 임금. 그의 비극적 삶은 이홍위라는 자신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향이라는 그의 아버지 문종 임금의 이름에서도 그 기운이 엿보입니다. 단종 임금의 이름 이야기는 다음 편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다시 대법원 임명용 한자 사전에 나와 있는 가자에 대해 못다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를 가, 허락할 가자는 사전에 두 번째로 나오는 글자이며 매우 길하다는 두 개의 동그라미 표시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를 가자는 곡괭이의 모양을 본뜬 고물의 정자와 입구자의 결합입니다. 옛날에 농사는 전적으로 사람의 노동력에 의존해야 했으므로 농사일은 몹시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잊기 위해 곡괭이질을 하며 입으로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를 가자는 본래 노래하다, 농요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지금은 오를 가자 두 개의 입을 벌린 모습의 하품 험자를 결합한 노래 가자가 노래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고물의 정자와 입구자가 결합한 가자는 가차되어 오를 가, 허락할 가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문 글자는 지금의 뜻을 보고 글자의 기운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자는 생겨날 당시의 상황과 맥락, 그리고 그 문자를 사용하던 사람들의 경험에 관한 정보가 시공을 넘어 현재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옛적 우리의 선조들이 곡괭이질을 할 때 힘들어했던 기억들이 오를 가자에 실려져 왔을 것이므로 생기를 감지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끝없이 부정적 기운이 만들어지나 봅니다. 엄을 나타내기 위해 글자의 오른쪽에 오를 가자가 쓰일 경우에도 나무 목과 같은 부수의 글자에서 나오는 생기까지 앗아가 버립니다. 가지가 줄기가 자입니다. 목에서 나오는 무한생기가 오를 가자의 살기로 생기 20, 살기 20의 기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전에는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기름 가자입니다.
구소록자에서 나오는 무한생기가 가자의 살기로 생기 20, 살기 20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전에는 길하다는 동그라미 하나의 표시가 있습니다. 아름다울 가자입니다. 더할 가자의 무한살기와 오를 가의 합으로 글자가 손에 닿기만 해도 끝없는 살기가 나옵니다. 사전에 가장 길하다는 두 개의 동그라미 표시가 있군요. 가혹할가 모질 가자입니다. 초두머리에서 나오는 무한생기가 가자의 살기로 생기 50, 살기 50의 기운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두머리, 풀의 싹이 오를 가자, 즉 농기구인 곡괭이와 짝을 지은 글자이니 모질 가자의 뜻이 나왔고 초두머리, 풀싹의 생기 반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X자 표시가 있군요. 술의 가자입니다. 생기가 없는 무기의 글자, 술의 자자가 오를 가자와 만나 무한 살기를 발산합니다. 사전에는 길하다는 동그라미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노래 가자들입니다. 무한 살기를 가진 글자로 세 글자 모두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글자들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길하다는 한 개의 동그라미 표시가 있군요. 더할 가자와 오를 가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집 가자입니다. 집면과 돼지시의 결합으로 돼지우리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생기는 고사하고 무한 살기를 발산합니다. 사전에 표시된 부호가 맞는 글자는 43글자의 가자 중 2글자 뿐이군요. 심을 가자에 2개의 동그라미, 갑 가자에 하나의 동그라미 표시가 맞는 표현입니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클과 복받을 가자입니다. 하라는 음으로 쓰이기도 하는 이 글자는 심을 가자와 함께 무한 생기를 발산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나 가장 흉하다는 X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름을 짓더라도 이 사전을 사용할 것이니 하루속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명용 한자사전에 수록된 가자 중에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글자는 7글자 정도입니다. 유자나무가 갑과 심을가, 클가 자는 무한생기를 가진 글자들이고 개오동나무 가자는 생기 70, 오른쪽에 갑가자를 쓴 개오동나무 가자는 좌우 글자의 목과 금 오행상충으로 생기 21, 사람인과 갑가자를 더한 갑가자는 좌우 글자의 화금 오행상충으로 생기 21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글자의 품격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표현들이 사전에 실려 있는지 모르겠군요. 이름이 그리고 이름에 쓰인 글자 하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천 년 인류의 역사가 산 정인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했던가요? 나쁜 기운을 몰고 다니는 글자와 수리들 그리고 주요 괴상을 이름에 담고 살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언제나 편안한 나날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